초등 때 해놓지 않으면 무조건 후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전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권태영 소장이고요.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데 너무나도 신경을 안 쓰든 못 쓰든 하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우리가 시험 점수, 레벨 테스트, 영어 실력과 수학, 풀이 등 당장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교육 역량 첫 번째입니다. 3시간 홀로서기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자, 자기주도 학습 역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수업을 듣고 앉아있는 것은 절대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의 준비 단계일 뿐이죠. 진짜 공부는 각자 가지고 있는 학습 필터에 필터링을 거친 후에 남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내가 정리해보고 가르쳐도 보고 문제 적용해보고 복습도 해 나가는 것이 진짜 공부죠. 수업과 또 질문은 그 과정에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은 공부 준비만 하다가 시간 다 보내는 상황이죠. 따라서 홀로서기 연습이 초등 때 꼭 시작되어야 합니다. 초등 5, 6학년 때 기준으로 3시간 홀로서기 목표로 해야 되고요. 자, 이게 가능할 수 있게끔 4가지 방법,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듣는 시간 곱하기 0.3 이상을 자기주도 학습 시간으로 확보하고 늘려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의 수업을 듣는다라고 하면 20분 또는 그 이상을 그것을 배운 내용을 소화하는 그런 자습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선생님, 우리 아이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 나오진 않아요. 어떻게 하죠? 라고 고민하신다면 수업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수업만 많이 받는 것은 심리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으나 절대 다 소화하지 못한다. 오히려 탈이 나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학원, 거회 등에 매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자생력을 잃는 거거든요. 도움은 필요할 때만, 특히나 고등 때의 자생력은 필수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메타인지를 키워라. 자, 메타인지 학습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목차와 가까운 공부를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지피지기는 필수죠. 지피지기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내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고 어떤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 실력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또 중요한 지피지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중력을 측정해 보는 거죠. 자, 집중력을. 왜냐면, 자, 이건 공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전 단계에 필요한 그런 개념인데요.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시간을 오로지 공부에 쓰지 못합니다.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초등생 평균적으로 30분 전후에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걸 조금씩 늘려가야 될 텐데요. 늘려가기 이전에 지금 우리 아이는 한번 집중을 하면 어느 정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지도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이가 좋아하는 게임, 놀이는 훨씬 집중력이 깁니다. 공부는 더 짧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는 기회를 많이 줘야 합니다. 자, 최소한 초등 3학년 때부터는 필수입니다. 사실은 뭐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답답하면 네가 하든가 라는 그런 마인드.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엄마들 답답하죠. 그러니까 다 옆에서 케어를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계획도 세워주고, 물론 저학년 때는 필요한 과정입니다만 학년이 올라가도 계속 계획을 세워주고 계속 떠먹여주고 모든 걸 세팅을 해주는 이런 습관 되게 안 좋습니다. 답답하고 때때로 좌절스러우시겠지만 아이 스스로가 이런 공부하는 계획, 그렇죠? 이것들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자주 주셔야 됩니다. 스스로 계획 세우는 법을 터득하고 플러스 엉덩이에 힘을 기르는 것이 바로 실질학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초등
하루 3시간 홀로서기 말씀을 드렸죠. 한번 계산을 잠깐 해볼까요? 주 5일, 4주면 한 달에 60시간 정도의 자습시간이 확보가 됩니다. 이 시간만큼 아이들의 실력 편차가 생깁니다. 중학생이 되면 좀 늘려줘야 되겠죠? 자, 하루 4시간.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하루 5시간 이상. 그리고 주 6일, 만약에 4주라면 한 달에 120시간의 자습시간이 확보됩니다. 이게 바로 진짜 공부 시간이고요. 이게 확보가 되어야 원하는 그런 대학과 전공에 합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바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등 때는 연습하는 과정, 중등 때는 적용, 고등 때는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해서 제가 저희 교집밥 스튜디오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2가지 영상을 추천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공부 준비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는 아이 4가지의 해결 방법 영상이고요. 또 하나는 딱 한 번에 공부 습관 드리는 특급 빗병 영상입니다. 자, 위에 그래서 이 영상 다 끝나고 나면 꼭 한 번씩 봐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초등 때 해놓지 않으면 후회하는 2번째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 재충전 방법을 깨우치게 하라입니다. 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노는 것에 절제력을 키워주는 거 정말 중요하죠. 자, 잘 해오다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무너지는 아이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중2부터 훅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특히 온갖 부담과 스트레스가 몰려오는 고등 때 한 번에 무너지는 아이들 많습니다. 아무리 착실히 해왔어도 자, 세워 올리는 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아주 짧은 순간에도 가능하죠.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늘 공부와 휴식의 밸런스를 갖춰줘야 됩니다. 시간을 줘도 못 노는 아이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니 결국 게임에 몰두하거나 종일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게 되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지 방법을 좀 일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이만의 시간을 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노터치의 시간이죠. 자, 아이도 공부를 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왜?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요. 엄마 눈에는 아이가 공부는 안 하면서 노는 것처럼 보이고, 아이는 해야 될 공부나 그런 숙제 때문에 부담, 스트레스를 느껴서 난 제대로 놀지 못했다. 놀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어느 정도는 내가 놀 걸 해놓고, 자, 순전히, 순수히, 피어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아이들이 또 그 시간을 위해서 그 앞에 해야 될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노터치라는 거. 다만, 자, 뭐,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중독성이 너무 심한 거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그렇죠?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은 자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째 방법입니다. 평가와 잔소리가 없는 순전한 놀이 경험을 시켜라. 웹툰을 보면 어떻고, 애니를 보면 어떻고, 유튜브를 보면 어떨까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면 어떤가요? 너무 중독성이,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그런 게임 정도만 조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는 자유시간. 다만 그 시간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루 중에도, 주말 시간 중에도. 자, 이 말인즉슨 이외에는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오히려 반대의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님들은 지치지 않고 오래가는 아이가 결국 승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충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입니다. 고등 때는 절대 윽박지르거나 혼내는 거 아닙니다. 사이만 나빠지거든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 자식 관계에서 나오는 절대적 사랑과 정서적 지지만이 도움이 되는 유일한 것, 그건 초등 때부터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영어든 뭐 독해력이든 구체적인 어떤 교과에 대한 그런 이야기 말고 어찌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2가지 초등 때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3시간 홀로서기 그리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방법을 아이에게 익히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